혹시 문둥병자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나병 환자라고도 불렸죠. 자,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옛날 나병 환자 사진입니다. 좀 놀라셨죠? 지금은 한센병자라고 합니다. 1873년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이 이 병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해서 한센병이라고 붙여진 거죠. 전염병이냐고요? 예, 전염병 맞습니다. 그런데 1941년 이 치료약이 발명되면서 완치 가능해졌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는 일반 피부 질환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잘 모르고 또 약도 없었던 시기에 한센병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일제강점기에는요, 그래서 이 한센병자들한테 낙태와 강제 거세가 이루어졌고요, 격리수용시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고 또 그 무서운 얼굴이 전염을 통해서 나한테도 생길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을 극복하고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인물은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분입니다. 여성이고요, 게다가 외국인입니다. 그 이름은요, My name is Elizabeth Johanna Schepping. 서평. 그녀는 독일인입니다. 독일에서 어머니가 하녀 생활을 하다가요, 셰핑을 임신하게 되죠. 삶이 워낙 팍팍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갓 태어난 셰핑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셰핑은 가난한 데다가 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힘겨운 유아기를 보내야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보호자였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결국 그녀는 9살 때 미국으로 간 엄마를 찾아서 무작정 독일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죠. 다행히 어머니 만났고 어머니 도움으로 뉴욕의 고등학교까지 다닌 이후에 간호학교로 진학하는데요. 이때 그녀는 운명적으로 한국을 알게 됩니다. 아주 먼 태평양을 건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때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 그들 곁에 있겠노라고. 1912년 일제강점기네요. 셰핑은요, 32살 나이로 드디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한국에 사는 여느 외국인 선교사가 아닌 진짜 한국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셰핑이란 이름 대신 서평이란 한국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의 뜻은요, 천천히 평온하게. 그러니까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한국인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양장을 벗고 하얀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인 한복을 입었습니다. 구두를 벗고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빵과 스프 대신 밥과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들 속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서서평은요, 자신이 받는 선교비 3원의 30분의 1인 10전만 자신의 생활비로 썼고요, 모든 돈은 한국인들에게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3만 원의 일당 받으면 그중 1,000원만 자신을 위해 썼다는 것이죠. 거린들에게는 식사를 주었고요,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겐 자신이 덮고 자는 그 담요 반을 찢어서 함께 덮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배고플 땐 그녀도 함께 배고팠습니다. 무엇보다 서서평은 억압받고 차별받는 한국의 여성들의 현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죠. 서서평이 1921년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에서 500명 넘는 한국 여인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여인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한국 여인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 년, 작은 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들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방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서서평은요, 집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여성 38명을 모아서 함께 교육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죠. 그리고요, 이 서서평은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 곁에는 늘 서서평이 있었습니다. 1933년 이 차별받고 버려진 한센병자들의 그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한센병 환자들 수십여 명과 함께 광주를 출발해서 서울 조선 총독부까지 걸어서 행진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조선 총독부도 이런 항의에 놀라서 이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죠. 소록도에 한센병자들이 모여 살 수 있게 된 배경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서서평입니다. 서서평이 지금 업고 있는 아이는 그녀의 아이 요셉입니다. 서서평이 결혼했냐고요? 아닙니다. 그녀는 독신으로 삽니다. 그럼 이 아이가 누구냐고요? 이 아이는 그녀가 입양한 한센 병자입니다. 이름은 요셉. 그녀는 한센병에 걸린 요셉을 포함해 14명의 버려진 고아들을 입양해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1934년 6월 22년간 한국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친 서서평은 54세로 눈을 감습니다. 이때 그가 남긴 건 담요 반쪽, 동전 7개, 옥수수 2호. 이게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시신조차도 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그의 병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양실조입니다.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던 서서평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녀의 침실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은 침상 위 붙어 있었던 문구를 발견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서서평 앞에 서보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서평의 삶을 바라보며 좀 더 가벼워져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